falling for nobody else but you. You caught my eye, and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Show me the ring and I'll jump right through. I used to. 인구의 전례 없는 증가와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은 여러 도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세계 대도시들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주거, 교통, 환경, 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산업, 주거, 교육 등등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교통도 당연히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일터로 집으로 데려다주고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일이야말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대자보 도시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만으로도 충분히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일상도 관광도 모두 대자보만으로 거뜬히 할 수 있어야 시민도 도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울을 대자보 도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년 자전거 도로 도로도 늘어나고 공유 자전거 따릉이의 성과도 놀랍지만 대자보 도시 실현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보단 자가용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암스테르담은 어떨까요? 2018년 기준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수는 약 88만 대로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이는 자동차 숫자의 4배에 달하며 네덜란드 전국의 자전거 수는 약 2200만 대입니다. 잠시 저희가 직접 촬영한 화면을 보시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동차와 대중교통보다 자전거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언급하지 않고는 암스테르담의 교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전거를 탈 때 전력을 다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력을 다해 페달을 밟습니다. 다시 말해 자전거가 단순히 여가활동, 운동 목적이 아니라 교통수단이므로 원하는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페달을 움직입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여자는 출근 정장까지 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주변의 시선을 끌 만큼 낯설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 문화가 우리보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암스테르담 도심에서는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타고 있을까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곳은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 앞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보와 자전거가 도로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트램 차선이 있고 그 옆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선은 단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담 광장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따로 색이 칠해져 있거나 연석으로 분리되지 않고 실선만 칠해 놓았네요. 담 광장에서 조금만 들어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전거 천국에 걸맞게 골목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식당과 상가가 많기 때문에 보행로의 높이를 높이거나 연석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많다면 교통 신호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암스테르담 도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의 모습입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있고 그 옆으로 차도가 퍼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어딜 가든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 형태 또한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실외 자전거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역 지위에는 2단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건물이나 실내 건물에도 자전거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UCI 트레이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대학 내 과거 자동차 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바꾸고 나니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중교통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역까지 도착하기 전 자전거를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로우카 시티였습니다. 도심 내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반대로 자전거와 보행자들은 다니기 편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도심 내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암스테르담시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한다던가 주차 요금을 비싸게 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것을 꺼리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만났던 암스테르담시 공무원 사빈 또한 주차 요금이 많이 비싸 오는 전쯤 차를 없애고 자전거와 카시어링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도심 내에서는 자동차 주차 공간이 정말 없었고 밀려오는 자전거와 보행자들로 인해 차 운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전거 천국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부까지 연계가 되는 무료 페리,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의 연계성, 도심 곳곳의 렌탈샵과 자전거 공유 플랫폼, 자동차나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마인드 등 모든 것이 합쳐져 암스테르담을 데자부 도시로 만들어주네요. 암스테르담은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근교 도시의 자전거 인프라도 도심 자전거 인프라와 큰 틀에서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도심은 다양한 교통수단 및 보행자가 함께 움직이는 만큼 교통 정리를 위한 신호체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외 지역은 도심 지역과 달리 교통 밀집률이 높지 않고 먼 거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만큼 신호체계가 도심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국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차량의 통행 수요가 많아 자동차나 자전거가 하나의 도로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도심과 달리 자동차와 자전거의 차선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의 도시인 암스테르담인 만큼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물길이 많습니다. 근교 지역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사이사이에 물길이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도로들을 이어주기 위해 물길 사이에 필이나 다리를 이용해주곤 합니다. 다리의 경우에는 배가 다닐 때 올라가 배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가 다닐 때에는 다시 내려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가변 형태의 다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페리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통행료를 받고 옆에 도로까지 태워주거나 체인이 걸려있는 손잡이를 돌림으로써 옆에 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수동용 페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교통카드인 오비칩 카드는 로테르담, 헤이그 등 가장 대중적인 근교도시로 이동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근교도시로 이용해야 할 경우 근교도시의 기차역에서 오비칩 카드를 이용하여 OBFH라는 자전거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내에서뿐만 아니라 근교도시까지 자전거 연결성이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한 달간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암스테르담 내 외부와 근교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라도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고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시간이 더 적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자전거 위주 도로망 체계와 선진 자전거 시민의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이 암스테르담과 같이 자전거 천국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방식이 필요할까요? 현재 서울에서도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위상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를 더 확실하고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선 암스테르담과 같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의 따릉이 양적 확대 정책과 전용 도로 확장 및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따릉이 자체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레 따릉이를 찾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따릉이를 이용해봤는데요. 서울시 따릉이는 굉장히 노세화가 많이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3단까지밖에 없는데 언덕길이나 따릉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3단으로 계속 이용하다면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무리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만약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전기 자전거를 도입을 한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되게 어린 친구들도 따릉이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기 따릉이를 도입하면 이제 대자보 도시로 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릉이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따릉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따릉이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자전거 도로나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한강이나 이런 데에서 각종 프로모션이나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구나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 도로가 너무 미비해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너무 불편해요. 자전거 도로가 웬만하면 다 끊겨 있고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어도 사람들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거의 차로 막혀 있거나 자전거가 지나다녀도 클락션을 울리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과 비교해서 암스테르담을 가보면 일단 도로 시설도 시설이고 면속동이 보장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자전거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도입해서 저희도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양적이나 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좀 잘 구축하는 게 가장 급 임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 등 전기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는데요. 대여료가 그리 높진 않지만 전기 자전거를 출퇴근용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점유율이 높은 따릉이에 전기 따릉이를 도입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전거 대여소에서 전기 따릉이용 충전 장비를 도입한다면 점진적으로 주요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도심 내 차량 속도 제한 강화, 주차 시설 축소 및 요금 인상 등 차량 억제 정책을 적당한 선에서 장기적으로 증진시킨다면 차량 수 제한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전거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효과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버스 정거장 주변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자전거와 동반 탑승을 가능하게 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 인식 개선과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대자보 도시로서의 서울시를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I'm flying high, but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for nobody else but you. You caught my eye, and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Show me the ring and I'll jump right through. I used to. I'm flying high, but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for nobody else but you. I've got a feeling I'm falling for nobody else but you.